안녕하세요. 오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데 너무 오랜만인데. 자, 하여간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는 서로의 이제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얘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어봤죠. 어릴 적에 읽어봤는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요? 전 최근에 봐가지고 아주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약간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 뭐 자기만의 그런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아이디어는 제가 주제를 정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조씨 먼저 조씨 인간관계론을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 인간관계론은 사실 엄청 심플합니다. 한 단위로 정의될 수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정확히 이제 주고 받는 관계가 있어야지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성립될 수 있다는 게 제 인간관계론인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는 관계가 먼저 이제 있어야 그 돌아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잘 안 돼서 제 인간관계를 이제 테두리를 친다고 생각해보고, 친한 사람은 그 테두리 안에, 안 친한 사람들을 이제 테두리 밖에 놓는다고 생각해보면 제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오, 너무 계산적이지 않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사실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도 포함되지만 폭넓게 생각해보면 부모와의 관계도 인간관계에 포함되는 건데 그럼 부모한테 받은 게 솔직히 그렇죠. 훨씬 많잖아요. 이거는 평생을 다 갚아도 못 갚아요. 그렇죠.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한테 그래서 최대한 페이백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효도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용돈 드리고 있지 않나요? 네, 명절, 생일 같은 거 때마다 이제 크게 한 번씩 이제 모아서 페이백한다는 느낌을 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맞는 말씀이시죠. 부모님한테는 워낙 받은 게 많으니까 모든 걸 돌려드릴 수는 사실 없긴 한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특수한 관계를 제외하고서는 제 기본적으로는 기브 앤 테이크여가지고 지금까지 커오면서 제 인간관계론이 기브 앤 테이크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너무 한정적인 인간관계를 그동안 해왔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막 돈을 번다고 해도 이 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준다고 해서 받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게 인간관계 확장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조씨의 테두리 안에는 그럼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대학생 때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테두리 그려놓고 몇 명이나 들어가나. 근데 한 50명? 굉장히 많은데. 뭐지? 굉장히 많은데. 그 테두리가 꽤 넓으신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적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는 테두리가 작다길래 뭐 한 이 정도 되나 하면은 두 자리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두 달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8명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테두리를 확장시키려는 노력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주고 먼저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살면서 50명이면 저는 꽤 굉장히 넓은 많죠.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네.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뭐 맞는 얘기죠. 근데 저는 사실 받는 거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냥 줍니다. 제 마음이 편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하씨는 보통 많이 베푸는 편입니다. 철이 안 나는 거죠. 그럼 하씨의 인간관계로는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사실 어디서 인간관계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주 얘기하시는 그 안전망 구축에서도 저는 인간관계는 제가 자신 있다고 할 정도로 인정합니다. 그러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선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한 3개 정도 추려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관심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이 되어서 이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매운 걸 진짜 못 먹는데 이 친구는 매운 걸 못 먹잖아. 다른 거 먹자. 뭐 예를 들면 조씨가 뭐 회 같은 거 날 것 안 먹으니까
회 먹지 말자 우리 고기 먹자 하면은 그게 고마운 거죠.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음. 뭐 그런 마음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는 무관심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양쪽이 다 필요한 건데 이거는 또 어쩌다가 제가 느꼈냐면 너무 사람이 과한 관심을 주면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느 정도의 무관심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얘기하기 싫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럼 슬퍼요. 아무리 기분 좋았다가도 그냥 갑자기 확 우울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은 그런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딱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챙겨주는 거죠. 즉 관심이자 무관심. 관심의 정도를 조절하는 게 인간관계로는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번 그 관심을 잘하는 사람들이 2번을 잘 못해요. 오히려. 어디까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저도 막 능통한 거는 아니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그게 그게 하의 인간관계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그렇게 두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적응성이라고 저는 적응성.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마다 다들 저처럼 관심 있어 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데 그거에 맞춰서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 카멜레온 같은 적응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조 씨는 뭐 술을 안 좋아한다. 그러면 조 씨랑 약속이 있어도 뭐 술을 먹기보다는 같이 운동을 하러 가거나 뭐 게임을 좋아하는 뭐 오 씨한테는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적응하는 거에 따라서 이 인간관계가 좌지우지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 저는 정리했어요. 혹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좀 심도가 있는데요. 기브 앤 테이크 단순한 것보다는 확실히 깊이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저도 무관심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면은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관심은 필요하다. 그래야지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담백하게 느끼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만의 인간관계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마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T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T들도 이거를 머릿속에 박히고 나면은 조심을 하거든요.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진실이고 거짓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보다 그 사람과 나와의 원활한 소통이 되고 그리고 되게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게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진실이든 가짜든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한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진실에 집착하지 말고 그랬으면 더 좋은 인간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그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진짜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가짜뉴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유도리가 있어야 한다.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상대방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상대방은 그걸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인간관계 틀어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은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어야지 진실에 초점을 두면은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뭐 그거 말해봤자 그게 올바르게 고쳐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 씨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실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뭐 보통 사람들이 막 통계에서는 뭐 이렇대, 뭐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이렇대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제가 봤던 뉴스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꽤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그래 맞장구만 쳐줬어요. 사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진실을 알게 되면은 내가 잘못 말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뛰어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도 동의를 해줬구나,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주지 않았구나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 더 좋아집니다, 집에 가서 생각했을 때.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것에 있어서 별로 이제 반박을 하지 않게 되고 진실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은 어쨌든 원활한 인간관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인간관계로는 한 가지가 이게 있었고, 너무 길어지네요. 한 번 얘기했는데 네. 재밌네요. 그러면 두 개만 하고 할게요. 같은 내용인 건데 쉽게 반박하지 마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쓴 책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던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수용을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면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근데 너무 이제 보통 사람들 중에 쉽게 반박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통 보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너무 쉽게 반박을 하고 아니 이거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반박하면 안 된다. 오.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좋네요. 모두가 좋은 그런 건 예시였어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까탈스러워 보이고 사람이 속 좁아 보이게 돼요. 그렇죠. 꼬여 있다고 표현하죠. 네, 저희 많이 맞아요. 오히려 그냥 잘 들어주고 잘 받아들여주면은 그게 진실이든 가짜건 상관없이 사람이 되게 커 보이고 폭 넓어 보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것 같다. 그러면 고민 상담도 나중에 하게 되고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구축할 수 있다. 네, 그게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네, 해주죠. 하나만. 이거는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이제 사람한테 먼저 연락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인간관계론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서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소극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서 관심을 기울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관심 얘기한 것처럼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 관심의 정도는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을 정도만 다가가야 돼요. 너무 크게 다가가면 부담을 느끼고 적당히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먼저 다가가도 괜찮겠다 싶은 거리만 먼저 다가가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선이 어느 정도까지 다가가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긴 해요. 저도 아직 그 정도의 경험치까지 쌓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가게 되면. 그 선을 아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인간관계 되게 맞아요.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그게 되게 핵심이죠. 네. 편안하게 해준다는 게 선을 잘 지키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만 넘으면 이제 네. 부담스러워지니까. 부담스러워지고 그럼 멀어지고. 맞아요. 그럼 오 씨의 인간관계에는 뭐 자랑할 수 있는 인간관계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사실 막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지식은 쌓았는데 실천이 부족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좀 지금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울타리 한번 그려놓고 그 몇 명이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시면은 자기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진짜 확 파악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이 친구는 울타리 아닌가 바뀐가. 오. 네, 근데 그 기준이 결국 제 판단이잖아요. 그쵸.
그 틀릴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더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데. 당연히 원래 인생은 본인의 삶이니까. 그래도 자기 기준에서 한번 인간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한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살짝 해보니까 한 20명? 진짜요?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울타리는 진짜 다 얘기할 수 있는 훨씬 더 압축돼 더 이렇게 있구나. 좀 좁죠. 범위가. 그럼 저희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진짜 웬만하면 다 얘기하잖아요. 토시랑 얘기 많이 오시한테. 해주는. 그럼 진짜 거의 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울타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위태 한 것 같습니다. 위탈이 난간 위에서.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자주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가까워졌죠 사실. 뭐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저희 좀 회사에서 만나는 사이이기도 하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지금 만나는 기간이 얼마 안 됐어요 저희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마음이 잘 맞아서 이렇게 유튜브도 같이 하고. 그렇죠. 맞아요. 회사 내에서는 거의 제일 친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원래 그 회사 사람이라는 그 틀이 있잖아요. 네. 생각할 때. 그래서 제 지인들만 하더라도 회사 사람들이랑 아예 사적인 대화 안 하는 애들도 많고 그쵸.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 정도면 뭐 다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희는. 그쵸. 누가 뒤에서 쳐다보면 알트 때막 누르고 막. 그쵸. 뭐 오늘은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시간 되시면은 한번 저희 인간관계론이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그 인간관계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아까 조씨가 말씀하셨던 울타리 작업 그것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아마 살면서 좀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봐요.